점심 무렵 동네 분식집 앞 키오스크에서 한 어르신의 손가락이 잠시 멈춥니다. 화면 속 버튼은 분명 크고 선명한데 무엇을 먼저 눌러야 할지 마음이 주춤합니다. 한 번의 버튼이 오늘 하루의 기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소스 추가, 곱빼기, 결제 수단까지 이어지는 작은 선택들이 누구에게는 단순한 습관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존심과 속도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바쁜 점심시간, 계산대 뒤 직원은 포장을 서두르고 대기줄은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 사이 어르신의 어깨는 작아집니다. 불친절은 사람의 태도에서만 오는 걸까요? 아니면 설계와 운영이 놓친 빈틈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지나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화면은 빛 반사로 더 하얗게 번쩍이고 시간 제한은 성급하게 깜박입니다. 선택지를 지나치면 뒤로 가는 방법이 잘 보이지 않고 결제 단계에서 지문 같은 작은 표시를 찾느라 다시 망설입니다. 귀에서 들려오는 기침 섞인 신호에 마음이 조급해지면 실수는 더 잦아집니다. 사장님의 속사정도 이해됩니다. 짧은 점심 2시간에 하루 매출의 절반이 걸려 있고 인건비와 단가가 모두 올라간 요즘. 빨라야 살아남는다는 말은 더 이상 과장도 아닙니다. 우리는 효율을 위해 기술을 불러들였지만 그 기술의 속도가 사람의 속도를 앞지르면 친절은 먼저 자리를 비우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화면이 편안하실까요? 글자는 한눈에 들어와야 하고 절차는 3걸음이면 끝나야 하며 막히는 순간 그 자리에서 도움을 부를 수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직원의 말 한마디 대신 화면이 먼저 조용히 안내할 수 있다면 어땠을까요? 어르신은 주문을 스스로 마쳤다는 안도감에 사장님은 줄이 부드럽게 흐른다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결국 친절은 큰 제스처가 아니라 속도를 한 칸 낮추고 시선을 한 번 더 머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태도가 어떻게 기술과 만날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가게가 키오스크를 선택했고 숫자는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다음 시간에 그 배경을 차분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는 조용하지만 방향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점심 2시간의 회전율을 끌어올리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동네 분식집부터 프랜차이즈까지 키오스크를 빠르게 들여왔습니다. 포스 단말과 결제 대행이 묶여 공급되면서 초기에 드는 비용 장벽도 낮아졌습니다. 한 대가 서서 주문을 받는 동안 다른 직원은 조리에 집중하고 줄은 평소보다 빨리 흐릅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정확하고 빠른 처리가 데이터로 남고 오류 유형과 피크타임 체류 시간도 수치로 보입니다. 다만 이 수치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화면 앞에서 멈칫한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떠올리시나요? 데이터를 보면 고령층이 어려워하는 지점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글자 크기와 대비가 매장마다 달라 읽기 난도가 크게 요동칩니다. 둘째, 절차가 길고 갈래가 많을수록 오인력과 이탈이 증가합니다. 셋째, 결제 단계에서의 시간 제한과 작은 아이콘은 불안감을 키웁니다. 동시에 사장님들이 말하는 운영 데이터도 있습니다. 피크타임에 직원 한 명을 추가 배치하기는 어렵지만 막힘이 감지될 때 바로 다가가 돕는 것이 체감 만족도를 크게 올린다는 현장 감각입니다. 숫자와 현장의 체감 사이 우리가 볼 것은 표준의 부재입니다. 글자 16, 20피 나며 충분한 색 대비, 단계 3개 이내, 뒤로 가기와 취소의 명료성 같은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준이 있었다면 더 편했을까요? 배경을 더 들여다보면 스마트폰을 쓰는 고령층 비중이 늘었어도 키오스크는 성격이 다릅니다. 손에 익은 앱은 개인의 속도에 맞춰 쓸 수 있지만 매장 키오스크는 타이머가 있고 주변 시선이 있으며 실패했을 때 되돌기 경로가 불투명합니다.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기억해 입력하기가 아니라 보고 인지하기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컨대 메뉴 이름을 기억해 검색하게 하기보다 크고 분명한 카테고리와 사진으로 선택을 유도하고 옵션은 필요한 것만한 화면에 제시하는 편이 실패를 줄입니다. 결제 수단도 가장 많이 쓰는 것부터 큼직하게, 그리고 언제든 직원 호출이 눈에 띄게 있어야 불안이 내려갑니다. 여러분이라면 화면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보고 싶으신가요? 현장의 데이터는 해결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큰 글자와 높은 대비. 한 화면의 정보량을 줄이고 버튼마다 충분한 여백을 둡니다. 둘째, 3단계 절차. 카테고리 선택, 세부 옵션, 결제, 이 세 칸을 넘기지 않도록 흐름을 정리합니다. 셋째, 화면 내 즉시 도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를 상단과 하단에 동시에 말풍선 아이콘과 함께 배치합니다. 넷째, 시간 제한 완화와 오류 복구. 카운트다운은 보이지 않게 하되 무반은 10초 후 차분한 음성 안내가 나오도록 하고 언제든 이전과 처음으로가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의 표준화. 매장 입구에 천천히 주문하셔도 괜찮습니다라는 안내를 붙이고 직원은 화면 곁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도록 스케줄링합니다. 데이터는 이런 작은 변화가 체류 시간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이탈률을 낮춘다고 말합니다. 숫자는 방향을 알려주지만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배경과 지표 뒤에 숨어 있는 원인과 결과의 고리를 차분히 이어보겠습니다. 기계가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설계가 사람의 속도를 잊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이 우리를 서두르게 만들었을까요? 점심 2시간에 매출이 쏠리고 인건비와 임대료가 동시에 오르는 현실에서 가게는 한 사람 더 쓰기 대신 한 대 더 들이기를 선택했습니다. 키오스크는 한 번 익히면 일정한 속도로 주문을 처리하고 옵션을 빠뜨리지 않으며 결제까지 끊김없이 이어줍니다. 본사 입장에서도 표준화의 이점이 큽니다. 매장마다 메뉴 배치가 다르면 교육 비용이 늘어나고 오류가 생깁니다. 반대로 화면과 절차가 같아지면 회전율과 단가가 관리됩니다. 그러나 속도의 표준화는 사람의 다양성을 잘라냅니다. 손이 느린 날, 안경을 두고 온 날, 새로 바뀐 메뉴가 낯선 날, 그날의 속도는 표준 밖으로 밀려납니다. 여러분은 이런 날의 마음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슈의 장면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는 더 분명해집니다. 눈이 먼저 가는 자리와 손가락이 닿기 쉬운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버튼이 모서리에 몰려 있거나 글자 대비가 약하고 중요한 선택지가 같은 모양으로 나열되면 한 번의 주저가 두 번의 실수로 이어집니다. 화면에 남은 시간 표시가 빨갛게 깜빡이면 긴장은 커지고 뒤에서 기다리는 시선은 그 긴장을 증폭합니다. 결국 사람은 읽고 생각해 결정하기보다 빨리 누르고 빨리 넘어가야 하는 심리로 밀려납니다. 이때 작은 친절 하나가 균형을 되찾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선택지를 크게, 하나의 화면에 한 가지 과업만, 그리고 항상 같은 자리에 뒤로 가기와 처음으로를 두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화면에서 마음이 가장 편안하셨나요? 복구의 방식은 존중의 방식과 닿아 있습니다. 한 번 잘못 누르면 처음으로 튕겨 나가거나 어디에서 틀렸는지 안내 없이 뒤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하세요. 라는 무표정한 지시만 남고 이유와 경로는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설계는 실수를 가정합니다. 여기서 옵션을 빼거나 바꿀 수 있어요. 결제 수단을 바꾸시겠어요? 같은 문장과 버튼이 같은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차이는 실수 이후의 경험입니다. 같은 실수라도
되돌아갈 문이 보이면 사람은 덜 위축됩니다. 여러분은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시나요? 책임의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카운터에서 직원이 주문을 듣고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잘못 담아도 제가 금방 바꿔드릴게요 라는 말과 함께 오류가 가게의 책임으로 흡수됐습니다. 지금은 고객님이 버튼을 잘못 누르셨네요 라는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선결제 구조에서는 환불과 정정이 번거롭고 줄은 계속 쌓입니다. 직원은 마음이 급해지고 손님은 미안해집니다. 책임이 화면을 건너 고객에게 이동하는 순간 친절은 언어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절차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고객 실수 방지가 아니라 실수에도 안전한 흐름으로요. 여러분은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고 느끼시나요? 가게 주인과 어르신의 말을 나란히 놓아보면 대립보다 공통점이 먼저 보입니다. 사장님은 말합니다. 손님 한 분 한 분 도와드리고 싶죠. 그런데 피크 시간엔 손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막히면 바로 가서 도와드리면 컴플레인이 확 줄어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줄을 잡아두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미안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냥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누가 한마디만 먼저 건네주면 끝까지 하게 돼요. 속도, 존중, 실패의 순간, 두 사람 모두 같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설계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의 균형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장면을 떠올리시나요? 표준화는 비용을 낮추지만 여백이 없으면 사람은 숨이 찹니다. 좋은 화면은 여백을 남깁니다. 한 화면에 너무 많은 선택지를 밀어넣지 않고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묻습니다. 기억해서 입력하게 하기보다 보이는 것 중에서 고르게 합니다. 원하시는 메뉴를 검색하세요. 대신 따뜻한 국물, 비빔류, 세트처럼 눈으로 분류하고 사진으로 확신을 줍니다. 음성 안내가 한 박자 늦게 따라오고 큰 글씨의 자막이 그 안내를 받쳐줍니다. 여백은 느림과 같습니다. 느림은 낭비가 아니라 오류와 이탈을 줄이는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은 여백이 있는 화면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운영의 지표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분당 주문수, 평균 체류 시간이 대표 지표였습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자율주문 성공률, 첫 시도 성공률, 오류 복구 소요 시간, 직원 개입 대기 시간 같은 지표를 더하면 어떨까요? 지표가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직원 교육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화면을 만드는 회사도 다음 업데이트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방의 작은 지원이라도 고령 친화 설계 가이드를 따르면 단말 임대료를 일부 보전해주는 식의 유인은 실험을 빠르게 확산시킵니다. 본사 매장 제조사의 이해가 회전율 하나에만 묶이지 않도록 존중의 속도를 수치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표가 가장 설득력 있다고 느끼시나요? 현장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키오스크는 무인이지만 무도움이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바쁜 30분에 한 명을 화면 곁에 세우는 대신 막힘 감지에 초점을 둔 순찰과 호출벨로 대응하면 효과가 큽니다. 화면에는 상단과 하단 모두에 도움 요청 버튼을 두고 누르면 조용한 음과 함께 직원에게 알림이 갑니다. 줄이 길 때는 계산 동선을 재배치해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안내가 들리는 쪽으로 키오스크를 틀어줍니다. 이 작은 배려들이 모이면 평균 주문 시간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 이탈률과 실수 비용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가 매장 공기에 어떤 차이를 만들지 상상해 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기술의 업데이트는 사람의 학습과 함께 가야 합니다. 경로당, 동네 도서관, 주민센터에서 20분짜리 키오스크 체험 시간을 마련하면 어떨까요? 실제 매장과 같은 화면을 놓고 3번의 성공 경험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반복의 기억이 쌓이면 화면 앞에 망설임은 줄어듭니다. 이 학습이 가게의 운영과 연결되면 더 좋습니다. 느린 시간대를 정해 안내하고 그 시간에는 자원봉사자나 학생이 옆에서 조용히 돕습니다. 기술, 운영, 학습이 삼각형을 이루면
책임은 다시 고객 개인에서 함께 만드는 질서로 이동합니다. 여러분은 이 삼각형이 우리 동네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요약하면 거시의 속도 논리와 미시의 손길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키오스크의 친절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가 됩니다. 그 태도는 큰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화면의 자리, 말 한마디, 한 칸 낮춘 속도, 이 세 가지면 충분한 출발선이 됩니다. 이제 이 원칙들이 실제 가게, 마트, 무인 발급기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생활의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점심 전 김밥집 셔터가 올라가며 고소한 김향이 스며 나옵니다. 키오스크 앞. 천천히 주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문장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첫 화면에는 큼직한 글씨로 3칸만 놓였습니다. 담툼, 세트, 따뜻한 국물. 그 다음 화면은 옵션, 마지막은 결제. 상단과 하단에는 동일한 위치에 뒤로 가기와 도움 요청이 조용히 기다립니다. 점심 피크에는 한 직원이 주기적으로 화면 주변을 순찰하며 막힘이 보이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한마디를 먼저 건넵니다. 어르신은 스스로 주문을 마쳤다는 안도감을, 사장님은 줄이 매끄럽게 흐른다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작은 설계와 한마디가 공기를 바꿉니다. 여러분은 이런 안내 한 문장이 주는 안도감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동네 마트의 셀프 계산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코드가 읽히지 않을 때는 화면에 지금 직원이 곧 다가갑니다가 즉시 뜨고 상단에 으른한 푸시등이 켜져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제 화면은 가장 많이 쓰는 수단부터 큼직하게 배치하고 볼륨 조절과 큰 글씨 자막이 음성 안내를 받쳐줍니다. 언제든 같은 자리에 처음으로 가 있고 장바구니 비우기 버튼은 빨간색 대신 차분한 테두리와 설명으로 실수를 줄입니다. 매장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를 느린 시간대로 안내하고 이때는 동네 대학생이나 자원봉사자가 한 걸음 물러선 자리에서 조용히 도와줍니다. 속도를 낮추는 시간표가 존중을 회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느린 시간대가 있다면 더 편할 것 같으신가요? 구청의 무인민원 발급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첫 화면에 연습 모드를 두어 실제 발급 없이 과정을 체험하게 하고 글자 크기와 대비를 손쉽게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서류 이름은 행정용어 대신 생활어로 변기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찾기 3단계처럼 진행 단계를 화면 상단에 늘 표시합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돋보기 아이콘이 있어 즉시 확대할 수 있고 의자와 발받침을 마련해 서 있느라 생기는 조급함을 덜어줍니다. 막히면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가 늘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실패의 두려움은 낮아집니다. 한 번의 성공 경험이 다음번의 자신감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공공기관 키오스크에서 어떤 표현이 가장 이해되기 쉬우셨나요? 이 변화가 일상이 되려면 가게, 주민센터, 경로당이 삼각형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에서는 20분짜리 체험 수업으로 3번의 성공을 쌓고 주민센터는 고령 친화 체크리스트 A4 한 장을 배포합니다. 글자 크기, 대비, 단계 수, 도움 버튼 위치를 점검하는 아주 단순한 표지만 있어도 현장은 빨리 달라집니다. 가게는 느린 시간대를 공지하고 학생 자원봉사자는 봉사시간 인증을 받습니다. 사장님에게는 이 체크리스트 준수 매장임을 알리는 작은 스티커를 제공해 신뢰를 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의 순서입니다. 잘못 누르셨네요 보다 제가 함께 해드릴게요가 먼저 나오도록요. 이 한 문장이 책임을 고객에게서 공동의 절차로 되돌립니다. 여러분 동네에서도 이런 삼각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들을 차분히 정리하며 내일 당장 무엇부터 바꿀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친절은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속도를 한 칸 낮추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화면의 글자가 조금 더 크고 절차가 3걸음 안에서 끝나며 막히는 순간 그 자리에서 도움을 부를 수 있다면 키오스크 앞에 망설임은 줄고 자존감은 남습니다. 무인이라는 말이 무도움을 뜻하지 않도록 기술과 운영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같은 방향을 바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떠올립니다. 가게 문 옆에 천천히 주문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줄을 붙이고 화면에는 늘 같은 자리에 뒤로 가기와 처음으로를 둡니다. 피크 시간에는 막힘을 살피는 순차를 정해두고 오후의 한때를 느린 시간대로 안내합니다. 주민센터는 한 장짜리 고령 친화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경로당에서는 20분 체험으로 3번의 성공을 쌓아드립니다. 작은 합의와 일관된 실행이 쌓이면 공기는 자연스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먼저 바꾸고 싶으신가요? 책임의 위치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실수에도 안전한 흐름을 기본값으로 삼고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가 잘못 누르셨어요보다 먼저 나오도록 말의 순서를 바꿉니다. 운영지표에는 회전율만이 아니라 65세 이상 첫 시도 성공률과 도움 호출 응답 시간 같은 존중의 지표를 더합니다. 지표가 바뀌면 교육이 달라지고 교육이 달라지면 화면과 동선이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큰돈이 아닌 관찰과 습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동네에서 이 지표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느끼시나요? 결국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거래의 속도가 아니라 사람의 속도입니다. 한 번의 성공 경험이 다음 선택의 용기를 만들고 한 번의 따뜻한 안내가 줄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영업자의 현실과 어르신의 마음이 충돌하지 않도록 우리는 화면과 말과 시간을 조금씩 다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그러나 분명히 우리 곁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과 조용히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한 줄 남겨주세요.